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15살 소녀가 아은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일본을 갔더니 공부를 간데 언제 없고 무조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는데 또 교육도 전혀 받지도 않고 들어가서 기계를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서러운지 왕호 우리를 엄마였고 내가 모두로 일본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김성주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피해자입니다. 여자 근로정신대는 특히 학교 단위를 동원의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역별로 할당을 해서 초등학교 6학년 또래 아이들을 조직적으로 보냈었고, 그러니까 대상도 10대 초반인 것도 문제이지만 그들한테는 그 학교나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구속력을 갖는 존재인데, 학교 담임선생이나 교장을 통해서 학교에 모이도록 해서 이렇게 좀 동원을 했습니다. 중학교를 보내준다는 담임선생님의 말은 죄다 거짓이었습니다. 1944년 5월 난 학교가 아닌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지진으로 오른쪽 다리와 왼쪽 손을 다치고 손가락이 기계에 잘려 나갔습니다. 매일 기도를 드리며 하루하루 견뎌가고 있는 나는 1945년 2월부터 후지코시 강제기업에서 강제노역을 한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피해자입니다. 하도 나이가 이제 먹은 게로 우리 살아생전에 보상을 해줘야지. 아이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우리는 시간도 없는데.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예,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산다고 지금 살았다 해도 내일 어찌 모르니까. 너무다 이것이. 그래서 벌써 이제 이달이 가면 이제 89가 되고 언니는 91나가 되네요. 아휴.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김정주 할머니는 2살 터울의 자매입니다. 일본서 우리에게 사죄하고 우리를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사죄도 안 하지 보상도 아직까지 아무것이가 없으니까 도저히 이거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하지. 언니도 나 기도만 할 거예요. 중일전쟁이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는 시기에 일본은 조선인을 전쟁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니 담임 선생이었던 사람이 언니를 보냈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있다가 이제 일본에 가면 언니하고 같이 만나서 일본 공부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한국에 올 수 있으면 반대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언니하고 가서 만나니까 언니 있는 데로 가니까 가거라. 그래서 나를 보냈던 거예요. 후지코시는 가장 큰 규모로 어린 소녀들을 데려가 강제 노역을 시킨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기숙사에서 출근하러 갈 때. 아, 인사하고. 예. 여기가 기숙사네요, 그러면? 기숙사에. 여기게를 했어요. 아, 이게 똑같아요? 예, 요것을 깎았어요. 이거를? 예, 요것을 깎았어요. 그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은 거리 반장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기회가 없으면 어디 가냐, 화장실에 갔다 오면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로 화장실에를. 그래갖고 이제 조금 늦게 나오면 도시대 이마 됐을까? 그러고 늦게 나온다고 이제 뺨을 때려요, 우리를. 우리는 노예 생활했어요. 철제망에
높이 철지막을 해놓고 그 안에다 우리 가다 놓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노예 생활했지 뭐예요. 어? 밥을 제대로 많이 줘요. 배불리게 줘요. 무엇을 줘요. 기숙사 안에는 풀을 그냥 무조건 넣고 다 뜯어서 그냥 다 배가 고픈 게 그놈 뜯어서 먹느라고 볼일 못 보지요. 전부 다 이거 땅바닥에 풀이에요. 아무 풀이고 그것이 다 뜯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이 되고 지옥 같은 생활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완보다 치켜 뿌렸지. 그러니까 가정 파탄이 된 거죠. 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나도 일본 갔다는 걸 알고 나도 이제 두통이 난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못 살았지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알아주나요? 그렇게 못 살지. 내가 나왔지요. 어쩐 데서 나왔지요. 어쩐 데서 나왔지요. 김정주 할머니는 후지코 씨를 상대로 2003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회사의 잘못이 인정되지만 1965년 한일 청구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우리 법원마저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법원 대장하고 우리를 갈수록 수가 있어요. 일본서도 우리가 재판할 때마다 지그 나라에다 돈 다 줬다. 지그 나라에 가서 받아라. 그리고 맨날 땡땡땡 때리면 우리는 눈물만 흘고 이제 우리 도와주는 2세, 3세들은 왜 지그 나라 국회의원들은 뭐더냐.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지그 나라 국회의원들은 뭐더냐. 그때는 우리 국회의원들 우리 알지도 못했고 우리가 서명서 갖고 가도 그 지랄을 했었고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내가. 그냥 먹어. 지난해 11월 언니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은 최종 승소했습니다. 15년 만에 긴 다툼에서 이겼지만 저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면서 이제 이렇게 됐지. 남편 잘 못 만나고 부모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됐지. 그전에는 오늘 참말로 어떻게 거성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2년 남짓의 시간은 할머니들의 인생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 신세를 망쳤다. 나는 일본 나라를 위해서 그때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함께 이렇게 돼갖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 와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 사람인가 우리 한국 사람인가 도대체 나는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도 우리 반대하지.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반대를 했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인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언니 나 갈 거야. 또 언제 만날까? 왜 갈라고? 이제 가. 언제나 만날 거나. 그게 말이야. 만나자고. 울지 말고 가. 갈게 언니. 조심. 알았어. 두 할머니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은 사람은 일본인 선생님이었습니다. 김성주, 김정주 할머니가 75년 전에 다녔던 순천남 초등학교입니다. 학교에는 그때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언니 김성주 할머니는 1943년에 졸업하고 중학교에 보내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본으로 갔습니다. 1945년 졸업도 하기 전에 일본으로 간 동생 김정주 할머니의 학적부에는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두 자매를 근로정신대에 보냈던 오각기 선생의 이름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30년대, 40년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근대화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근대화되어 있는 일본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본 밑에서 식민지가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다음에 2등 국민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왜냐면은 그 만주라든지 그 다음에 그 몽골족,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가 다 그 일본에 손아귀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 다음에 2등 국민이라도 해야지 우리 민족이 더 보존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려면 일본이 벌이는 전쟁, 소위 말하는 일본이 말하는 성전이죠. 이 성전에 조선인들이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후세들,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그것도 길거리가 아니라 교단에서 그런 말을 설파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학생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장에 뭐 일본에 대한 저항의 의식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오히려 당장의 그런 교육자로서 강단에서 하는 말들이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상당히 학생들에게 먹히는 그런 논리였던 거죠. 예. 대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추계학원입니다. 추계학원의 설립자 황신덕 선생은 1940년 의친왕의 아들 이후에게 하사받은 벽돌 건물에 경성 가정여숙, 지금의 중앙여자 중고등학교를 설립해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중앙여중고 학생분들께서 그건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친일파의 동상을 여기에 세우고 싶지 않다라고 계속 이렇게 항의하시고 시위하시고 서명운동하시다 하시는 걸 이제 학교 측에서 받아들여서 그럼 세우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건물이 대학원 건물이 세워졌을 때 여기에다가 결국 구석에 세운 것으로 보여요. 학생분들께서 이제 반발하지 않게끔. 황신덕 선생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돼 있습니다. 황국신민으로 전쟁에 협력해야 한다는 기고문을 써 학생들을 선동하고 또 제자를 근로정신대에 보낸 인물입니다. 당시 제자를 후지코시로 보내면서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황신덕 선생의 친일 행적이 뚜렷이 밝혀지고 있지만 학교에는 황신덕을 기리는 흔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친일파의 학교로 낙인되자 학생들은 설립자의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분들의 서명을 받은 거죠. 한 몇 분 정도가 서명하셨나요? 3분의 2 이상이 하셨고요. 저희 학교를 처음 입학할 때 학교에 대해서 쳐보게 되는데 저희 학교 이름을 치면 바로 친일파 황신덕이라는 그 포털 사이트 기사가 뜨고 그것이 아직 남아있고 그것에 대해서 들리는 이야기와 여기를 매일 사용하면서 봐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회의 그리고 약간 부끄러움 같은 걸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더 이상 일제강점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독립을 해냈고 그 뒤로 많은 역사가 흘렀는데 아직도 이러한 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황신덕 선생이 처음부터 친일 행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여성 지도자들과 함께 근우회를 조직해 애국계몽운동을 펼쳤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1937년 중일전쟁 직후 전쟁에 협력할 목적으로 결성된 친일단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단체에는 이화여대 총장 김환란을 비롯해 사학재단 설립자들의 이름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설립자 인촌 김성수의 호를 따서 만든 인촌로의 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인촌 김성수가 친일 행적을 했다는 판결을 내리고 최근 서운까지 박탈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고려대학교 내에는 김성수의 동상과 기념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학병에 지원하지 않아서 대동아 건설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제국의 제1분자로서 내지와 조금도 다름없는 대우, 곧 권리를 받지 못할 것. 다시 말해서 일본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일본인과 똑같은 권리를 받지 못할 것이다. 즉 일제에 강점되어 있고 앞으로 독립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육구국이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이 고려대학교를 설립을 하셨었는데 또 그 민족고대라고 하는 또 민족의 정기를 담은 나름의 대학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분명한 공이 있지만 한 학교를 만든 사람으로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으로 치면 지금 2018년도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일본을 위한 전쟁에 나가서 황국 식민으로서 싸우다 죽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글을 기고하기도 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이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행적을 했던 사람이 지금에 와서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또 훈장 박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사실 좀 재평가가 되고 있는데,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우리도 그 인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평가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학생들은 인촌 김성수의 흔적을 지우고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물관이라는 게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인물, 여러 면에서 볼 수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한쪽 면만 나타나 있다는 게 굉장히 편파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김성수 흔적을 지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학교에 김성수랑 관련된 걸 다 없애라, 없었던 사람처럼 만들어라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 과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공만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게 그냥 균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공과 과를. 그래서 잘한 것도 잘한 것대로 써놓되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후대를 위해서.